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피의자 조사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5번째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표결, 그 다음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 일정입니다. 오늘 조사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거의 들어눕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일단 이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3차 소환에 이재명이 응한 것입니다. 1차 소환, 2차 소환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이재명이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제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상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 때문에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또 단식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검찰 조사에 거의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 오늘 있고 나면 통상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현동,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고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는 이건 배임 혐의입니다. 이 백현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병합해야 합니다. 합쳐야 합니다. 합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다음 주말쯤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일정을 보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곧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국회로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아마 추석 연휴 전인 23일이나 25일쯤에 본회의를 열고 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또 표결에 앞서서 이재명의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국민 앞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연휴 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국회 체포동의안도 통과가 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의 이 단식인데, 이재명의 단식, 이제는 병원에 입원을 곧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북 송금 비리입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대줬다. 이게 지금 북한과 사업을 하고 북한에 방문을 하려면 뒷돈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공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경기도가 예산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대납을 했다.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이화영이었다.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입니다. 이화영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요청을 했고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대납해 주고 난 다음에 그때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또 이화영이 주선을 해서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까지 했다. 이재명이 고맙다라는 말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김성태나 이화영이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추궁하게 될 텐데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이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대납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김성태는 모두 다 법정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이화영은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몰랐다라고 했다가 검찰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변호사 또 이화영의 부인이 나서서 이 재판에서 깽판을 치고 이화영을 압박을 하면서 이화영이 진술을 계속 번복해 왔습니다. 또 재판 방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원지검에서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 진술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이화영의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언으로까지 나왔고, 또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역시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로 처리가 돼서 증거인멸, 또 재판방해, 또 위증교사 이런 것과 함께 사법방해로 처리가 돼서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만 높였다, 이렇게 읽힙니다. 물론 이재명은 아마 전혀 모른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오늘 조사에서 더 큰 것은 이 대북 송금보다는 오히려 이 사법방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때도 백현동 비리 그 자체보다는 사법방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부분에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고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법방해는 가장 결정적인 구속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두 증거인멸이라든지 위증교사, 이 재판방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오늘도 상당히 자신이 가능한 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법방해 부분이 오늘 조사에 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오늘 대북 송금 조사를 위해서 700개 문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재명의 건강 상태, 이재명의 답변 태도 이런 걸 봐서 이 질문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의사까지 한 명을 대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북 송금, 백현동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아마 다음 주에는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추석 연휴 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넘어가게 되면 국정감사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지난 2월에 1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31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것이 옳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비명 반명을 중심으로 해서 31명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지게 되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것이 이 자신의 단식입니다. 이재명의 단식. 야당 대표가 상식적이라면 단식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비리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비리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하면 단식을 하고 있더라도 단식을 중단하고 그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책임감인데 이재명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검찰에 소환이 있자 단식을 하는 이런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식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친명 의원, 소위 이재명과 친한 의원이 70명, 80명이다 했는데 지금은 30명, 40명 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소위 이제 비명 또는 중간층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꼭 한번 짚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되라, 이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을 시키면
검찰은 이재명의 가장 큰 이 사법 방해 때문에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구속영장을 쳐야 합니다.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또 쳐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비리들, 추가 조사되는 부분들, 또 추가 수사가 일어나는 많은 정자동이라든지 지난 대선 때의 선거 공작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또 구속영장을 치고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비명반명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는 이재명이 자신이 스스로 체포동의안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사법방해는 수도 없습니다. 끈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법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법방해, 증거인멸 대표적으로 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 어떻든 분명하게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드러나고 박찬대를 비롯해서 천준호 비서실장 모두 이 사법방해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법방해 때문에라도 이재명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재판부가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큰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구속될 것으로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되고 그 다음 검찰에서의 어떤 조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이재명이 구속되는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